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국 방위산업이 왜, 어떻게, 주도 테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의 시가총액이 2023년엔 각각 약 5조, 2조, 2조였는데 2025년 현재 약 50조, 20조, 10조로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산업의 비즈니스 구조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 국가 방위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산업입니다. BEB 기업 간 거래나 BEC 기업 소비자 간 거래가 아닌 B2G 기업 정보 간 거래의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진입장벽. 방위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사실상 유일한 핵심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과 정보 간 거래, B2G 형태로 이루어지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 절차와 규제가 엄격하며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장기간 거래. 정부 프로젝트는 대개 장기간으로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부품 공급, 유지 보수, 성능 개량 등이 이어져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명주기 비용의 약 70%가 도입 후 유지 보수 MRO에서 발생할 정도로 긴 수명주기를 가지며 이는 방위산업 기업 실적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셋째, 공급 비탄력성. 방위산업은 특성상 공급이 수요에 호행합니다. 발주는 계획 물량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 후에야 공급 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수요 규모를 기준으로 공급 능력이 준비되며 예상치 못한 추가 수요에는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탄력적 특성은 2022년 폴란드 수출 계약에서 빠른 납기 가능 여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높은 정치 민감도. 구매 주체는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가 아닌 각국의 정부입니다. 이는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기업의 마케팅이나 소비자 선호도가 아닌 정부 정책과 국방 예산, 국가 간 외교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의 안보 전략이 바뀌거나 주변국의 위협이 고조되면 이는 곧바로 무기 구매 수요로 이어집니다. 즉,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 변화에서 비롯되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가진 방위산업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까요? 과거 한국 방위산업은 내수시장 중심이었기에 당연히 주요 고객은 한국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부각으로 고수익의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시장 모델은 정부가 주도하는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경기 변동에는 덜 민감하지만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간보 상황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힐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구축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 사업 모델은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방산 수출은 대부분 정부 간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입국의 요구에 맞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절충 교역 등을 유연하게 제시하는 고객 맞춤형 전략을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수출 시 현지 생산을 포함했으며 이집트 K고 자주포 수출에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기존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던 동유럽, 동남아, 중동 국가들의 무기 교체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고가의 서방 무기 도입에 부담을 느끼므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를 갖춘 한국 방산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고수익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으며 품질, 가격,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성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산업은 B2G 비즈니스 모델로 대표적인 가점 시장입니다. 첨단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앞서 말씀드린 락인 효과 때문에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소수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해왔죠.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성능 퀄리티,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납기 딜리버리, 즉 Q, P, D 팩터입니다. Q 팩터 성능 경쟁력은 무기 체계의 기술적 우수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성능이 가장 중요했지만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그 효용은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P 팩터 가격 경쟁력은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D 팩터 납기 경쟁력은 계약한 무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하는지입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납기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전쟁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성능보다 신속한 납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P가격과 D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나 방위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불안정이 한국 방위산업의 퍼펙트 스톰과 같은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에 익숙해졌던 유럽 국가들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전면전을 보며 안보 위협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토, NA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비어있는 전력을 메워야 하는 긴급한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계기로 흥미로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서방 세계의 무기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 방위를 위해 소진된 재고를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죠. 실제로 이유는 유럽 방위 산업 전략 EDIS를 통해 2025년부터 6년간 8천억 유로 약 1200조 원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재무장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탈러시아 무기 흐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심각한 군수 지원 문제가 노출되면서 기존 러시아 무기 운용국들이 나토 NATO 표준과 호환되는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앞서 수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폭증한 수요를 기존의 공급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국방 예산을 줄이고 생산 능력을 대폭 축소해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무기 재고는 90년대와 비교해 탱크는 80%, 곡사포는 64%나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라인까지 축소했으니 갑자기 터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이전차는 리드타임이 24개월에서 36개월에 달했고 프랑스 넥스터사의 시저 자주포 역시 생산량을 늘렸음에도 리드타임이 1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공급 측면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맞이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냉전 이후에도 꾸준히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 즉 신속한 납기 D를 제공하며 유럽 국가들의 긴급한 수요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서방 무기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 P과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검증된 성능 Q까지 갖추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수요는 폭증했는데 기존의 강자인 미국과 유럽은 공급할 능력이 부족했고 그 틈을 준비되어 있던 한국 방위산업이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의 Q, P, D 경쟁력은 폴란드가 K- 이전차, K-9 자주포 등을 대규모로 도입한 것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호황은 아닐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호황이 일시적인 특수가 아닌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평화 배당 시대의 종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각국은 국방비를 줄이는 평화 배당을 누렸죠. 하지만 이제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부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뉴노멀이 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다극 체제는 힘의 균형이 불안정하여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국방비 증가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세계는 이미 장기적인 무기 거래 증가 사이클 위에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TIV 무기 거래량 사이클을 보면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합니다. 과거 무기 거래량이 급증했던 시기는 1961년부터 1982년까지 약 21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의 거래량 총합은 약 7,020억 TIV였습니다. 반면 2002년 TIV 저점으로 시작된 현재의 증가 주기는 거래량 총합이 약 5,280억 TIV로 과거 증가 주기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금의 화랑이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도 증가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 방위산업의 호황은 일시적인 전쟁 특수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시작된 장기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분석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국내 방산 기업들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크기, 즉 TAM Total Addressable Market 자체가 극적으로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TAM 확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수출 품목의 다각화입니다. 첫째,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었습니다. 과거 한국 방위산업은 주로 동남아나 남미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장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기점으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던 유럽과 호주 등 이른바 방산 메이저리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수출 품목이 다각화되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나 T-50 훈련기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이 편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K- 이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II 지대공 미사일 등 고부가 가치 지상 및 방공 무기 체계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양과 질 모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치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2022년부터 3년간의 수출 수주액은 약 333억 달러로 이는 그 이전 20년간의 수주액인 약 79억 달러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주요 방산 수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2.8%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독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요 방산 강국들이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전체 파이의 확장과 파이 내 점유율 상승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방위산업이 왜 이 대전환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준비된 공급자로서 글로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가격 P과 납기 D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 한계와 심각한 납기 지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덕분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제공하며 긴급한 수요를 가진 국가들에게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서방의 최첨단 무기 체계와 대등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훨씬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구매국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냉전 종식 후 많은 서방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이고 생산 기반을 축소할 때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평시에도 대규모 양산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보적인 생산 노하우와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 업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고객 맞춤형 사업 전략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나 이집트 사례처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매우 유연한 사업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방위산업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황 개선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주도 종목은 어떤 기업들이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표 종목들의 핵심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주도주들은 각각 지상화력, 기갑, 정밀 유도무기라는 다른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하며 동반 성장했습니다. 첫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최대 수혜를 입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앞세워 폴란드와 1차 계약만으로 K-9 212문, 천무 218문을 수출하는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K-9 자주포는 현대의 중형 자주포 수출 시장의 45%를 점유한 독보적인 제품으로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과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연이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한국 방산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산 부문 수주 잔고가 2021년 약 5조 원에서 2024년 약 32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하나 방산 부문 인수를 통해 지상 무기체계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기업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둘째,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핵심 동력은 단연 K- 이전차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기존 전차를 대거 지원하면서 발생한 전력 공백을 K- 이전차가 가장 신속하게 메워주었습니다. K- 이전차는 경쟁 모델인 독일 레오파르트이나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기동성으로 기술적 경쟁력도 입증했습니다. 과거 독일과 미국이 양분하던 글로벌 전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현대로템은 구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입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궁 II를 UAE의 4.6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의 4.3조 원 규모로 연이어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고가 무기나 러시아산 무기 대신 성능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4분의 1 수준인 한국산 무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수익성 사업은 장기적인 실적 전망을 매우 밝게 만들었습니다. 자,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주도 테마로 떠오른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방위산업은 첫째, 글로벌 안보 불안정으로 인한 수요 폭증, 둘째, 전통 방산 강국들의 생산 능력 축소로 인한 공급 한계, 셋째, 빠른 합기,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있는 품질, 넷째, 내수형 산업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전환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강한 상승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통해 지상 화력에서, 현대로템은 K- 이전차를 통한 기갑에서, LIG 넥스원은 천궁 II를 통한 정밀 유도무기에서 각각 강점을 지니며 주도주로 등극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 하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